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2015년 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드디어 주말이 왔습니다. 주말이 왔는데 우연히 또 해도 반짝 떴네요. 그동안 우중충한 날씨가 계속돼서 정말 글로미한 때이었었는데 오늘 아주 밝게 해가 떠서 기분이 참 상쾌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글로벌 리포트에는 특별한 두 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인회의 한인 회장이신 오용록 회장 나오셨고요. 한국학교의 정유근 이사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항상 그랬듯이 매주 금요일날 우리 보도국의 정희영 기자와 함께 애틀랜타 한인 사회, 동포사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또 미주 이 애틀랜타 주류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사건과 사고, 소식, 이슈와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정희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한인회장 오영록 회장하고 한국학교 정유근 이사장 두 분을 모셨는데 두 분을 모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희영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올 한 주 한인사회, 애틀랜타 한인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그리고 신문과 그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얘기인데요. 네. 한국학교에 땅을 주기로 이제 결정한 후에 이제 한동안 잠잠했던 한인회와 이제 한국학교였는데, 네. 지난해 12월에 임시총회에서 이제 3에이커를 한국학교에 주기로 한 한인회와 한국학교가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8일 있었던 한인회 임원회의에서요, 그 배포한 2015년 제31대 한인회 조직도에 한국학교 정유근이라는 이 이름이 한인회 특별기구로 나와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9일 오전에 정유근 한국학교 이사장님이 한인회 및 한국학교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네, 이 이메일에 대한 내용을 뭐 전체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요. 그 내용은요, 정유근 애틀랜타 한인회 특별기구 한국학교 이사회장에 임명되었다는 그 내용을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해 저와 애틀랜타 한국학교 입장을 전합니다. 그 한국학교 한인회 회장이 임의로 임명하시고 제가 수락을 한 것처럼 공론화한 것은 저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이 점 숙지하여 정정 기사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고요. 마지막에는 그 한국학교는 독립교육기관이다. 항상 한국학교에서 강조해왔던 바죠. 네. 그리고 땅 3에이커, 그 약속했던 땅 3에이커를 1월 중순까지 양도해 주시고 우리 학교도 한인회와 협력하여 교포사회 발전을 위하여 나갈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사실 한인회는 며칠간 그 별다른 반응이 없었죠. 그래서 뭐 다른 대책을 세우시냐라는 네. 그런 의견도 많았고요. 네.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한인회는 1사분기 정기이사회가 열렸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고요. 네. 12일이었습니다. 네. 12일 있었던 1사분기 정기이사회에서 이제 처음에는 뭐 한인회 뭐 회계보고나 예산보고 같은 뭐 기존의 정기이사회 절차를 밟다가요. 네. 그 뒤에는 한국학교 정유근 이사장님이 보내신 이메일에 대한 그 입장을, 한인회의 입장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게 지난 월요일이란 말이죠? 네,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28일에 이제 한인회 임시총회에서 의결이 된 그 한인회 간 불지, 그 3에이커의 한국학교 양도를 집행하기 위한 그 안건보다는 네. 그 한인회와 한국학교 간의 관계 정립을 그 중점적으로 다룰 그 한국학교 부지에 관한 협의회 구성을 이제 안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출한 안건이 이제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협의회 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논의하던 중에 이사들의 질문 중 오영록 한인회장님이 말씀하신 뭐 3에이커를 한국학교에 넘기지만 한국학교를 뭐 한인회 말을 이제 잘 듣게 해서 따라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요. 네. 또 어떤 한 신문사가 애틀랜타 이 한인사회에 있는 모 신문사가 13일 날짜로 오영록 회장 발언에 대한 보도를 했고요. 네. 그래서 사건이 더 심각해졌죠. 네, H일보였죠. 예. 네, H일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정유근 이사장님이 다시 한번 이제 이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네. 그 처음 이메일과 같았던 뭐 그 참조인들을 해서 한인사회 인사들과 네.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들도 모두 포함이 돼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핵심 내용은 협박성 발언 내용을 신문에서 읽고
또 이사회 이제 참석자들에게 전해 들으신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학교 관계자, 한국 학교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학교는 34년간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그 참 우수하고 건실한 학교인데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와서 네. 마음이 안 좋다라는 그 의사를 보여주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 회장님은 또 한국 학교의 본때를 보여주겠다, 길들이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다. 그래서 조금 불쾌하시다. 그래서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우리 학교 관계자들은 회장님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라는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네. 그 한인회 이사회는 이제는 한국 학교가 한인회와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라는 아무런 근거 없는 발언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거기 있죠? 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좀 여태까지 한인회와 한국 학교가 약간의 갈등, 뭐 갈등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런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있었던 것을 지금 시간 순서대로 지금 정영 기자가 쭉 정리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인회와 한국학교 사이에는요, 그 땅이나 뭐 현금을 반환한다, 땅을 반환한다 때문에 지난해부터 네. 그 갈등이 사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해 12월 18일에 그 임시총회를 통해서 3에이커를 한국학교에 양도하기로 그리고 한국학교 한인 회장님과 정유근 이사장님이 손을 잡고 한인 사회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겠다. 우리는 함께 나아가겠다라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참 싸우신 건 아니었지만 평화와 화해 제스처를 보이시면서 한인 사회에서 그 대표적인 학교로 교육기관으로 그렇죠. 그리고 한인사회에 대표하는 한인회의 기관이 협력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겠는데 제가 지금 질문을 할 그 세 가지 크게 카테고리를 청취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카테고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질문을 오영록 회장님하고 정유근 이사장님에게 공평하게 발언의 기회를 똑같이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영록 회장님의 발언 문제, H5 한국 그 신문에 실린 발언 문제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3에이커에 대한 땅 반환 문제, 그게 되겠고, 세 번째는 한국 학교의 독립성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시간 관계상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요즘 아버님 건강 예전 같지 않으세요? 뭘 해드려야 할지. 마이크가 1번 맞죠? 그게 뭔데요? 처음에 이거 말할 때 울리던데. 그래? 잘 안 나오는 거 같아. 중간에 그러다가 뭘 끄셨나 봐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와요. 다른 마이크를 끈 거죠. 아니 1번하고 4번을 끈 거야. 켜놨었는데 하울링 같은 발효 산사 드디어 애틀란타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404-663-2961. 잘들 있었어? 왔어. 형수님은 더 예뻐진 것 같은데? 예쁘시군요. 가만 있어봐. 어디 하셨나? 안돼. 이거를 제가 아저씨. 어떤 질문을 드리고 나갈까요? 헤어웨어의 라켓 웰치 가발을 포함한 다양한 패션 가발이 나에게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찾아줍니다. 물어보실지야 포에버 그 21 질문에 대해서 헤어의 어떻게 나눠요? 770 어떤 질문을 하실 거예요? 세콤 하셨어요? 보안 전문 회사 세콤이요? 아직이야. 세콤 하셨어요? 아유, 전 당연히 했죠. 첫 번째, 안 두 하면 번째. 불안해서요. 사실 여러분의 제가 하는 거 눈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새콤은 꼼꼼하게 지켜드립니다. 24시간 깨어있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면 성공이 보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주세요. 404-963-8441 963-8441 소중한 곳엔 언제나 새콤. 어머, 새 차 샀네요. 새 차 같은 중고차야. 정말 새 차 같은데요? 몰랐어? 오토갤러리? 조카님도 얼른 가봐. 에휴, 난 신용이 없잖아요. 걱정 마. 오토갤러리엔 자체 융자가 있어서 조카님 같이 크레딧이 없거나 나쁜 사람도 100% 융자가 가능해. 거기다 3개월 3,000마일까지 보장도 해주고 새 차 같은 중고차. 빠졌어. 770-495-9000번 495-9000번. 우리의 생각이 곧 당신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꿈이 곧 당신의 꿈입니다.
고객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오늘도 메트로시티은행은 늦은 밤까지 불을 끄지 못합니다. 당신이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메트로시티은행이 늘 함께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멤버 FDIC 이퀄 하우징 랜더. 통증의 근원을 예리하게 잡아낸 후 치료는 시작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디스크, 관절 질환은 물론 골프, 스포츠 상해에도 이 분야의 전문의 닥터 이호준이 해결해드립니다. 6개월 동안 거듭 못했던 경험 때문에 애교를 들었는데 환자의 고통을 모두가 잘합니다. 이호준 척추신경과 770-409-0225 정확한 진단, 정확한 치료. 애틀란타 한인타운의 유일한 안과 전문의 정확성 안과. 라식, 백내장, 녹내장 수술 전문. 안경 콘택트 렌즈도 안과 전문의에게 맡기세요. 애틀란타 한인타운의 유일한 안과 전문의 정확성 안과는 제주 사우나 뒤 플레전힐 로드 선상에 있습니다. 770-622-2020.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에서는요, 을미년 새해를 맞아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울프리지 스키 리조트로 스키 투어를 실시합니다. 하얀 눈밭에서 하늘을 정리하며 새해를 그려보는 아름다운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월 24일 선착순 첫 번째 50명의 질문은 참가를 정 받습니다. 이사장. 참가비는 버스, 스키 님한테 하는 렌트, 거지? 리프트, 네. 점심 식사를 두 번째 포함해서 질문은 140불이고요. 오회장님한테. 자세한 문의와 참가 신청은 제가 먼저 몇 분간의 시간을 줍니까? 공사동질로 해주시기 정해야지 바랍니다. 좀 될것 예약이 같은데요. 폭주하고 한 있으니 2분 지금 정도 바로 하세요. 서둘러주세요. 두 분 다. 3분 정도 드립니다. 예, 한 2, 3분. 자, 들어갑니다. 아까 그 말씀을 먼저 하신 이유를 먼저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네? 그런 발언을 하셨다는 이유를 먼저 하셔야 되는 그거 오해장님이 이거 먼저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마이크를 글로벌 네트워크 마이클의 글로벌 리포트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인회 오영록 회장과 한국학교 정유근 이사장 두 분 모시고 신문지상에서 오르내리는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보도국의 정희영 기자가 좀 질문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방금 전 제가 그 정 이사장님이 이메일을 보내셨던 것에 대해서 그 이메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내용을 그 시간대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양쪽 다 동의는 하시는 부분이죠. 다 네. 제가 말한 사실이 예. 다 사실인 예, 부분이죠. 예.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정유근 이사장님께 한국학교 이사장님께 먼저 그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메일에 대해서 정리를 제가 이렇게 좀 해드렸는데요. 예. 그 이메일을 보내시기 전에 사실 그 한인사회 인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조금 문제가 터졌거든요. 그 이메일을 보내시기 전에 한인회 오영록 회장님이나 한인회 관계자들과 그렇게 상의를 해보거나 협조를 해보자는 그런 말이 없으셨는지, 그래서 이메일을 먼저 보내셨던 건지, 그 왜 이메일을 이렇게 공론화시키셨는지에 예.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먼저 저희 이메일 보낼 때는 제가 참조하신 분들은 우리 애틀란타 한인회 그 이메일 주소로 보냈고 그 외에 참조하신 분들은 그 언론사 기자님들 외에는 한국학교 이사님들입니다. 그 지역의 다른 분들 아니고 한국학교 이사님들한테 보낸 거고. 네. 제가 그런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과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우리 그 김광민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한국학교하고 한인회와 지금 갈등 아니면 의료파업 그런 게 있는데 이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한국학교와 한인회가 왜 티격태격해야 되는지, 사실 한국학교는 그 여태까지 34년간 해온 것처럼 한인회와 협력하여 같이 간다는 생각에서 한인회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한국학교 땅을 매각해서 오영록 회장님께 빌려줬잖아요. 하지만 갚는다는 약속을 몇 번이나 어기면서 5개월 이상을 끌어왔잖아요. 그 와중에 우리 한국학교는 오영록 회장님의 약속만 믿고 한인회와 전체 교포들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냉가슴 앓으면서 기다려왔는데 오영록 회장님이 우리 학교에 지금 빚을 갚지는 않으면서 않으니까 일어난 그런 불효합의잖아요. 갈등이고.
자세히 말씀하세요. 네, 제가 그 질문의 내용이요. 예, 이메일을 보내신 거에 대한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34년 전에 1981년에 당시 한인 회장님이셨던 박승근 회장님과 여러 한인회 관계자분들 그리고 다른 뜻있는 분들이 힘을 합쳐서 한국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네. 그분들의 고마움은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고 영원히 잊지 않을 거고, 그러고 나서 우리 한국학교는 계속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죠. 왜냐하면 한국학교 이사장을 이사회 내에서 임명을 했고, 또 한국학교 이사들도 한국학교 이사회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왔고, 이제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자랑스러운 학교로 지금 성장했는데, 그리고 지금 작년 6월부터 여태까지 오영도 회장님의 우리 학교에 진 빚을 갚는 진행 과정을 돌이켜볼 때, 우리 학교가 겪어온 힘든 시간들을 생각할 때, 오영도 회장님께서 저를 애틀랜타 한인회의 한 특별기구의 장으로 저한테 어떤 사전에 협의 한마디 없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학교를 폄하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 이사장님, 잠깐만요. 한 20초 안에 좀 마무리해 주시죠. 그리고 그런 언론에 언론에 또 공개하신 것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여러 우리 한국학교 관계자님들이 저한테 많이 항의 전화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정 이사장이 이게 뭐냐, 왜 이러냐. 그래서 저 할 수 없이 우리 오영도 회장님한테 좀 강한 어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그러면 정유근 이사장님의 말씀은 한인회의 입장을 조금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여오셨던 행동들에 대해서 조금 한국학교를 많이 이렇게 인정하시지 않는 부분을 느끼셔서 한국학교 이사분들의 요청대로 이메일을 좀 보내서 좀 강경한 태도를 보이셨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영록 회장님은 이사회에서 이런 발언 때문에 많이 논란이 이뤄졌는데요. 왜 이 같은 발언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같은 발언을 정말 하셨다면 이게 감정적인 것 때문에 나오셨던 건지, 아니면 정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레디오 코리아를 시청하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인회장 오영록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레디오 코리아 사장님과 레디오 담당하신 PD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유근 이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시청자들 보시고 동포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시겠지만은 1월 달에 12월 달에 행사도 했고, 우리가 1월 12일 날 이사회 겸 또 1월 5일 날은 정기 입문이 됐습니다. 시간을 빡빡하게 지나고 있는데 1월 12일 날 이사회 때 사실 언론사나 우리 동포나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사실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발전이 있는 거고, 언론사가 비판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한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그게 아니면은 그럴 적에 있겠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치언정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했다고 쳐도 언론에서 서로가 화합을 하고 우리 동포 사회가 리드할 분들이 이렇게 해도 이건 조금 제가 하고, 제가 이것을 쓴 거에 대해서는 한인 회장으로서 어쨌든 간에 이사님들과 제 같은 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 한인 회장님께, 오영록 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또는 하셨는데 기억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하셨고, 사실 유무를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간 한국 신문에서 그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언론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사를 쫓고 또 어떤 건강한 비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지금 오영록 회장님이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리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 그럼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사과를 하시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정 이사장님은 이제 오영록 회장님이 이렇게 사과를 하셨으니까 받아들이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이메일 보낸 거는 그 모든 사안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걸 감안을 하면 절대 과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장님께서 그런 협박성의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한국학교에 어떻게 그 말을 어떻게 들으면 너희들 본때를 보여주겠다. 어?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친구들하고 싸울 때 말장난할 때 야 너 밤길 조심해라. 뒤통수를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이건 명백한 협박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학교 전체를. 그래서 지금은 한국학교 외에 한국학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지금 저한테 전화를 얼마나 하시는지 그분들이 진짜 무섭다고 그래요. 지금은. 예? 그리고 특히 우리 그 집사람 같은 경우는 두렵다, 무섭다. 예? 그런 말까지 하고 하는데 그리고 이번에 또 한인회 이사회 때 한인회 이사님들이 그러셨잖아요. 한인회와 한국학교의 그 사회 갈등 부추기는 거는 한국학교다. 그런데 오영래 회장님이 한국학교한테 돈을 빌려간 거 그걸 갚지 않아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그 얘기는 조금 그거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님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시겠다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를 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한인회 이사회가 12일 있었죠. 예, 지금 4일이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 회장님이 그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또 바로 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지금 억셉트를 안 하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지금 그런 말을 안 했다고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 저 한임 회장님은 그런 말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했다고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사과의 요지는 만약에 했다면 내가 했을 수도 있다. 했다면 사과하겠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했다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아니요 인정하신 건데요 지금. 인정을 회장님도 했다고 인정을 하셨던 겁니까? 근데 정규 이사장님은 지금 이 자리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PD들 말씀하신 대로 같이 어떻게 뭔가 화합을 하고 단합을 하고 가자는 건데 신문 지상에 나온 걸 보고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자꾸 하시면은 진행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회장님께서 하셨다면 인정을 하시고 이제 룰을 제가 룰을 드렸죠. 예, 제가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인회장 오영록 회장님은 분명히 그런 말을 했다면은 나의 실수다 사과를 하겠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입장을 바꿔서 정유근 이사장, 한국학교 이사장님은 그 사과를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혼자 개인의 이렇게 이사장님 혼자만의 우리나라 이 사과를 받아들여야 할지 안 받아들일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또 한국학교의 관계자들은 뭐 한국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또 관계자들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발언이 한국학교 이사장 혼자 이 사과를 받아들이느냐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사안이 조금 뭐 크다고 보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사과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높이 평가하고요. 한국학교 측에서 그 사과를 받아들이시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의지입니다. 안 받으셔도 되고 여기서 그 나중에 한국학교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해보시고 나중에 입장을 밝히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에는 모두가 함께 웃는 날이 더 많아지고 행복한 마음이 더 많아지고 H마트가 기원합니다. 과거를 정리를 하시면 회장님 자기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야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한국일보 기자가 잘못했다는 건데 그 기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보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기자를 잘못했다고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자는 그런 거를 기사를 쫓고 사과를 쫓고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잘못했다고. 오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자기 오 회장님은 발언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신다. 만약 했다면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안 하셨는데 기자가 그 기사를 썼으면 그 기자 큰 잘못이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라고.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보라고 내가 좀 말을 딱 끊지를 않죠. 일단은 이사장한테 미안을 해요. 내가 사과를 하지만은 그분은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코리안 바베큐 레스토랑 브레이커스 드디어 1월 22일 그랜드 오프닝. 브레이커스?
거기 어디예요? 자, 요번 뒤에서는 땅 반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귀한 분을 모시고 단단히 가실 수 있는 코리안 바비큐 레스토랑 이번에 회장님한테 먼저 엄선된 고기와 신선한 재료를 이용해 만든 질문 제가 할 거예요. 그리고 질문 어떤 첫 번째 질문 하시죠? 코리안 바비큐 레스토랑 땅 반환 문제 말씀하시는 1월 거죠? 22일 그랜드 오프닝합니다. 정 이사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는 질문. 네. 형님은 한국에서, 동생은 미국에서. 이거는 그렇게 그렇지 않겠네. 사실 뭐 원한 거니까. 아니 그 사실대로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장수돌침대를 계속 사랑해 주십시오. 별다섯 장수 돌침대가 백구번 아시몰에 편의점을 오픈했습니다. 104번 플러스 아시몰과 도라비 웨치마트에서 피로를 풀어주는 마사지 체험, 원적외선 반신욕 사우나, 발 마사지기, 비대 등 건강을 위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건강 제품도 장수 돌침대가 판매하면 바릅니다. 770-817-0999 지난 10년 동안 오토피아 자동차 뒤에 좀 사용 가능한 거예요? 테디오에 사용 가능해요? 그게 왔다 갔다 보도 돼요? 오. 중고차 매매 저에 테이블 놓고 의자 갖다 놓으면 좋겠네. 세심한 검사를 거친 근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페리오가 아니고. 10년 경력의 오토피아 그래도 앞으로 10년을 계속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 도로에 사람이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데. 아, 그래도 같은 누나 계속 나와서 찾아가고 있는 거. 뒤에 김치도 좋잖아요. 나무를 싫어하시는구나. 근데 제 말소리는 잘 들리니까. 아주 잘. 근데 부회장님이 이쪽을 보시면 아예 이걸 마이크를 좀 당겨드릴까요? 아니 오지를 안 해. 이걸로 하면 돼. 아, 그래? 아, 크게 들리지. 아니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면 마이크로 안 들어가가지고 이걸 이렇게 풀어드릴까? 그렇지, 좋지. 그럼 전동치기가 안 아니야 나와. 어떻게? 부회장님이 조금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자꾸 이쪽을 보시려고 하니까. 부서 70%, 모든 액자와 선물은 60% 세일을 실시합니다. 새 신자 선물용, 개업 선물용, 기타 선물용 성구 액자. 먼저 오시는 분이 마음에 드시는 것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10초 전입니다. 들어갑니다. 마이클의 글로벌 리포트 듣고 계십니다. 오용록 한인 회장과 정유근 한국학교 이사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땅에 대한 문제입니다. 땅 반환 문제. 원래 동포사회에서는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3에이커에 달하는 땅을 채무 변환의 한 방법으로 한인회가 한국학교에 양도하기로 임시총회에서 결정이 났었습니다. 자, 임시총회에서 3에이커를 한국학교에 넘긴다는 결정이 났을 당시에 사실 공식적으로 1월 중순까지 양도하겠다는 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중순까지 주겠다는 얘기는 두 분 사이에 구두로 있었던 얘기인지 아니면 서류상으로 어떤 증거 자료가 있는지 먼저 정유근 이사장님의 말씀부터 들어보겠는데 제한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작년 6월부터 우리 오영록 회장님께서 여러 번의 약속을 하셨죠.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우리 한국학교한테 빌려온 돈을 갚겠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갚지 않고 있죠. 그래서 참 많은 우리 여러분들이 참 저한테 압력을 많이 넣었습니다. 뭔가 하면 소송을 해야지만 갚아줄 것이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한인회와 한인 사회를 이제 배려하는 입장에서 생각해서 또 대외적으로 볼 때 소송에 휘말리면 좋지 서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여태까지 계속 이제 쏘보면서 계속 끌려왔죠. 이제 그러다가 지난 12월 18일 한인회 임시총회에서 우리 한국학교의 진빚을 땅으로 갚아도 된다고 이제 가결을 했잖아요. 네. 또 오영록 회장님이 그 자리에서 1월 중순까지 모든 걸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 그 모든 분들이 힘들게 모아놓은 돈을 이제 다시 찾을 수 있겠구나, 땅으로라도 하며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1월 중순이 되니까 1월 중순까지 해결해 주겠다고 했던 게 아니라 1월 중순에 땅 양도 작업을 시작하겠다라는 그 뜻으로 말했다고 또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예, 여기서 잠깐 예. 잠깐 질문 드린 그 요지가 뭐냐면은 예, 물론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1월 중순까지 양도의 절차를 모두 마치겠다라고 하는 언질이 있었는지 구두로라도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서류가 있는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1월 중순까지 양도의 절차를 마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은 네. 1월 중순까지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게 뭡니까? 모든 걸 해결한다는 거는 1월 중순까지 양도의 절차를 마친다는 거죠. 네. 제가 그 임시총회 자리에 있었는데요. 예. 그 임시총회 혹시나 몰라서 오늘 오전에 임시총회 그 저희가 녹화를 해놨던 영상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그 악수하시기 전에 뭐 이런저런 좋은 얘기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근데 제가 봤을 때 1월 중순까지 준다는, 뭐 1월 중순까지 해결을 하겠다는 얘기가 그 영상에서 그 공식적인 단상에서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단상에서 하셨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한테 다 물어보시면 1월 중순까지 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오영록 회장께서 1월 중순까지 해결을 하겠다라고 예.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하십시오.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다른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우리 학교에는 또 쏘은 거죠, 사실. 그 이제 사실 하지만 이번에는 전 교포가 쏘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포들 앞에서 회장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걸 이제 지금 어기시는데 그 전 교포를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실 작업을 시작하시면 2주 안에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면 우리 교포들의 마음이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유근 이사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영록 회장님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말씀 잘 받아드리고요. 제가 약간의 한 2분 30초 정도 동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12월 18일 날 임시총회를 할 적에 우리가 한국학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가지고 동포사회 화합을 차원에서 127명 참석에 115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8일 날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연말 행사도 많고 1월 행사가 뻔히 있다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1월 5일 날 우리가 정기 임원회, 1월 10일 날 동남부 신령 할애식, 1월 이번에 17일 날 또 우리가 또 한미재단 미주 한인날하고 신령 할애식 있고 우리가 12일 날 우리가 정기 이사회를 엽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날 다 저보다 더 알 수 있는 상황이고 1월 중순에 전부 다 연초, 행사, 휴무 다 하는데 어떻게 임원을 구성해서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해서 전에도 미팅 할 적에도 이사님 분명히 얘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빨리 임원을 구성하겠다. 또 이사에도 저 혼자 결정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임원을 구성해서 바로 통보를 주겠다 해서 제가 13일 날 통보를 줍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가 임원 7명의 의원을 구성해서 한국학교 미팅을 해서 미팅을 해라. 그럼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으로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이건 제 것도 아니에요. 이건 모든 것을 한국 학교나 한인이나 우리 12만의 동포권이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그래서 한국 학교를 동포에서 오케이를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기와 때인데 시기는 뭔가는 서로가 약간의 조율도 있고 화합차도 움직이는 거니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고 2주 후에 달라 일주일에 달라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문제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 회장님 잠깐 도중에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 회장님이 1월 중순까지 해결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 인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김영민 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결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해결해서 시간도 재지는 않습니다. 연초인데 아무것도 안 되냐. 어떻게 이사장님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내가 해결해도 저는 녹취가 있는지 누가 다 들었다고 하시던데 그때 확인해 보자고 만약에 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나. 그건 정확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 회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은 안 하신 걸로 지금 기억이 없으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과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치고 지금 한국학교의 땅을 3에이커 부지를 반환하는 거에 대한 기간을 특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도 내가 이메일을 넣고 우리가 이번 주에 네. 제가 이제 정유근 이사장님께서는 시간이 안 돼서 다음 주에 미팅을 해서 날짜가 이틀 전에 시간을 주시면 항상 스탠바이하고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땅을 준비를 했으니 거기에 대해 얘기를 나누자 하는 대신에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저는 분명히 우리가 한인이와 한국학교는 운명체입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서두에 말한 대로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동포의 겁니다. 다. 그리고 한국학교 얼마나 많습니까? 요 안에 우리가 교회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걸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7인 위원회에서 한국학교도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어요. 그럼 같이 미팅을 해서 날짜, 시간 어떻게 라는 걸 조율해서 빠른 시간에 하려고 준비를 해서 제가 통보를 한 겁니다. 예, 지금 한국 학교 측 입장은 땅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네네. 땅을 돌려주는 절차에 있어서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은 돌려준다는 말에 의미가 없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메일을 좀 확인하셨을 겁니다. 확인하시면 다음 주에 이틀 전에 1시부터 4시 안으로 시간을 주시면 한인을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다. 그러고 우리가 7인의 의원을 구성을 끝났습니다. 끝나서 항상 그러면 이사장님이 오시던 누가 이모 상임 고문이 오시던 누가 오셔가지고 미래를 계속 하시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저 오 회장님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회장님이 3에이커의 땅을 지금 반환할 의지는 있고 이사회에서 이미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 대충의 기간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한다 뭐 2주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논의를 시작하면 2주 안에 땅 반환 문제를 전부 마치겠다, 절차를 마치겠다 이제 그럴 의지가 있으신 거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네. 거기에 우리가 6명이 사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가져왔는데 네네. 여기 보면 6가지 사인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사인에 합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타이틀 3에이커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3에이커 속에 땅을 줬을 벽에 6명이 사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삽입이 돼서 같이 나갈 그게 미팅의 내용입니다. 예, 근데 지금 그 문건은 정 이사장님도 인지하고 계신 문건이죠? 저기에 합의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의를 하셨으면 당연히 오 회장님 말씀대로 예,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하고 모든 절차가 다 완료되면은 시작하시면은 2주건 3주건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리즈너블하게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절차를 마칠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죠. 예, 가지고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우리 7인이 구성이 됐으니까 네. 모르겠어요. 이사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만 바라는 것보다 거기도 먼저 번에 의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같이 해서 네. 같이 공동으로 만나서 미팅도 하고 그렇죠. 앞으로의 4세대를 위해서 20년, 30년 위해서 구상을 하시라는 얘기는 저는 그 말입니다. 네, 그럼 빠른 시간 내에 첫 번째 미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오 회장님 답변에 제가 잠깐 한 20초, 아니 1분 안 되고 20초 드리겠습니다. 오 회장님 말씀하시는 한국학교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는 제가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 한인회에서 땅을 3에이커 양도하기로 했었는데 한인회에서 7인회를 구성하셨다 그러는데 네. 알아보니까 땅을 양도를 하려면 그 청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넣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한인회에서 충분히 미리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학교가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벌써부터 우리 한국학교가 원하는 땅 위치, 그 구숙진 위치를 벌써 말씀을 드렸어요. 한인회를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은 또 7인회 하시면서 또 지금 그 시간 지연하시는데 그러시는데 좀 안 됩니다. 알았고요. 20초 드리겠습니다, 오 회장님. 아니 집이나 땅이나 매매를 하려면은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누구 타이틀이 있어야 되고 한국학교는 명칭이 있어야 땅을 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청량하고 난 뒤에 애플리케이션 있는 게 있어야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룰을 어기시면 이건 말을 못해요. 아니 갑자기 말씀하시면 아니 물론 얘기가 말이 안 돼도 절차를 따르셔서 발언을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게 뭐 아니 이렇게 그렇게 하면 왜냐면 그러면 우리 이사님들은 제가 또 무슨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한 것처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충분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변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변론이 중에 하여튼 뭐 얘기하시는데 사장님. 회장님 진짜 땅 그거 하는데 7인에 그거는 회장님의 소관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제가 오라면 갈게요. 제가 필요하면 갑니다. 내가 얘기했죠. 그 전에
그대로 청량하시고. 청량 필요 없이 안 해요. 그렇다면 왜냐하면 땅을 팔아 나가면 계약서를 말해야 돼요. 무슨 계약서야? 아니 내가 한일 땅을 우리가 이사회도 결정을 했으니까 땅을 준다고 했으면은 한일과 계약서를 맺어야 되니까 내가 땅을 300을 팔아먹는데. 그 무슨 계약? 그러니까 그게 자, 두 분 사실은 자고의 타임아웃. 타임아웃. 그 얘기를. 아니, 두 분이 이렇게 계속 서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두 분이 서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이 1시간 내에 요 프로에서 해결 안 돼요. 안 되니까 그걸 알고 지금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이제 태동이 되는 거고 두 분이 시간 날 때마다 여기 제가 시간을 내드릴 테니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씩 실타래가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따로 또 만나서 또 협의도 하시고 라디오에서도 나가시고 그러니까 계속 만나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 이사장님도 계속 주장이 맞아요. 일리가 있고 하지만 그 주장을 상대방 말할 때 그냥 막 하고 적어도 이 방송 중에는 그렇게 하면 청취자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내용에 관계없이 이 사람이 억지를 쓰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땅 문제는 이제 그걸로 더 이상 언급 안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모시고 말씀드리겠고요. 요 다음에 돌아오면 한국학교 독립성 문제죠. 자고 혼잣말, 자고 혼잣말. 공부는 다 했니? 공부할 게 없어요. 아들, 제발 공부 좀 해라. 숙제 너무 어려워요. 공부가 자장면인가요? 한국학교 독립성 문제 스스로 이거를 처음에 물어볼까요? 맞춰주는 예스 클래스에서 2015년 1월 클래스를 소개합니다. 철저하게 성적 위에 관리에서 있던 질문? 오케이. 안 한 거? 시스템의 고등학생들 그거 물어봐. 에세이 기반과 에세이 기반을 모집합니다. 각 학년 영어 수학을 이 마지막 때는요 시간이 없으니까 1분으로 제한할게요. 그 요지만 말씀하세요. 그 관계 지금 그거죠? 아니면 한국학교와의 관계. 그러니까 뭐 사교기군가? 맨 처음에 들어가면서 우리 정 기자가 물어볼게요. 그럼 1분씩 답변하시고요. 이번에 그 회장님한테 먼저 여쭤보세요. 계속 나한테만 먼저 물어보는데. 네, 여기 지금 이번에 오영 회장님부터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30초 전입니다. Member FDIC equal housing level. 이번 친목 모임은 어디서 할까? 우리 아기 돌잔치를 어디서 하지? 뭘 고민하세요? 중화요리 전문점 왕사방으로 가시면 되지요. 단체 연회석이 준비돼 있고 중국 주방장이 정통으로 중국 음식을 만드는 정통 중화요리 전문점 왕사방. 지금 1주년 기념 런치 스페셜로 자장면을 499에 모시고 있습니다. 센수산 시장역 이 모든 거를 7분 안에 끝내야 돼요. 왕사방 6분 30초 안에. 5584-5555 5584-5555 마이크의 글로벌 리포트 듣고 계십니다. 한인 회장이신 오영록 회장님과 한국학교 정유근 이사장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 이슈는 주제는 한국학교의 독립성 문제입니다. 한인회와 한국학교가 서로 산하기관인지 아닌지 서로 독립되는 기관인지에 대해서 양쪽의 주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희영 기자. 네, 독립된 기관인지 아닌지를 이제 저희가 구별을 해보기 전에요. 지난해 말 임시총회에서 이제 오영록 회장님과 정유근 이사장님이 악수를 하시면서 함께 가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자 입장으로 이제까지 취재를 하면서 이제까지 일어난 현상을 보기에는 그 함께 가겠다라는 말이 양쪽에서 이제 의도하시는 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인회는 이제 같이 가는 의미는 한국 학교를 한인회 특별기구로 유지하고 한인회 안에 한국 학교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한국 학교에 같이 간다는 의미는 그냥 단지 독립기관으로서 협력하고 공조하겠다. 그리고 한인회가 하는 일에 우리가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이거든요. 이건 뭐 제 의견이니까요. 오영록 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짧게. 예, 저는 말씀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첫 번째 조항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지난 건 잊어먹자. 시대인 만큼 새로 가자. 저희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특별기구 의무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화합 차원에서 1차 미팅을 하는 내용에 중요한 것은 같이 가자. 두 번째, 우리가 같이 한인을 주는 땅을 주는 대신에 3acre를 떠나가지고 건물을 져서 같이 가자. 왜? 그러면 뭐 만수개발도 얼마든 모금도 같이 하고. 세 번째,
땅을 매매했을 경우는 우리가 우선권리가 다 합의를 봅니다. 그 요번도 문건에 대해 특별국을 아는 그래요. 저도 많은 사람을 통화를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7인의 의원을 구성해 회칙도 개정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 옛날 걸 무시를 하려고 지금요. 그러면서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은 사실 정의훈 이사장님께서 왜 말도 없이 거기다 넣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적으로 그게 문제가 된다면 화합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오 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제가 질문이 그랬잖아요. 함께 가겠다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한인회 안에 한국 학교가 특별기구로 같이 가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의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럼 미리는 또 하려고 하는 과정이고요.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꼭 하나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단체도 한인이 와서 100여 개의 단체가 있어. 한인 밑에는 단체도 와서 보고도 하고 이런 내용을 해주는데 뭐 연말에 오셔가지고 이러해서 이런 좋은 행사가 있으니까 우리 건립도 해줄 거지 모금도 해줘 그런 것도 못 된다고 하는 건 화합이 안 되고 예, 두 번째 발언 중에 잠깐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요지만 한번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영록 회장님이 말씀하신 함께 가겠다는 의미가 한국 학교가 한인회 산하기구나 어떤 특별기구로 들어와서 같이 가겠다는 걸 말씀하신 겁니까? 아닌 겁니까? 예, 아니오로 좀. 그것은 안 들어와서 좋습니다. 하지만 네. 중요한 것은 같이서 가자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정현 기자. 정윤 이사장님이 그러면 생각하시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 학교는 지금 협력하고 공조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장이 어떠신가요? 예, 지금 저희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가 설립된 이후 34년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가 처한 상황 때문이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 한국 학교는 1년에 3번 정기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때 저희들 한국 학교 운영 사항 전체를 공개를 합니다. 그때 기자님들도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사회 회의 기사로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희들이 다른 또 단체의 회의 석상에 참여해서 시간 뺏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충분히 교민들한테 알리는 시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요, 사실 한인 회칙 안에 한국 학교가 특별기구로 나와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한인 회칙 제가 7장 38조를 이제 한번 카피를 와봤습니다. 근데 이 한인 회칙 안에 한국 학교가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이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회칙 개정으로 한국 학교가 특별 기구인가 아닌가를 매듭질 의향이 있으신지 오영록 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의원을 구성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한국 학교도 요청도 했습니다. 요청하는 것은 와서 정말 한마디로 해서 같이 다 해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면 이사장이 고막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이 계시다면은 같이 미팅을 하자는 얘기라요. 미팅을 해서 거기 의원에서 얘기하고 땅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화합을 하자는 얘기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한다면 정말 가고 싶습니까 이게? 떠나고 싶다는 얘기 똑같다는 얘기라. 그런 걸 갔을 적에 한해 이전 안타깝습니다. 저는 어쨌든 화합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본인이 위원을 해서 같이 가겠다, 떠나가겠다 했을 때에는 이거 동포사회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잠깐요. 정유근 이사장 한국 학교 측 입장은 떠나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떠나 있었습니다. 한국 학교의 입장은 한인회 산하기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예, 그런데 한인회에서는 한국 학교가 여지껏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인회 산하였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역사의 자체가 한국 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수락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한인회에서는 어쩌면 이건 뭐 정설은 아닙니다만 개연성이 있는 문제가 한인회가 일방적으로 한국 학교의 수락을 받지 않은 채 산하기관으로 회칙에 넣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밝혀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라디오 코리아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사실은 오늘 하루 결론이 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떤 자리의 만남이 씨앗이 돼서 계속 두 분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전파를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빌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같이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같이 화합을 해서 나갔으면 하는 그런 게 우리 라디오 코리아의 바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동포사회 이익을 대변하는 그리고 여론을 대변하는 언론 매체로서 우리 라디오 코리아가 지향하는 바는
한인회가 굉장히 중요한 한인 동포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이고 한국학교 또한 우리 한인 2세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아주 정말로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두 기관이 서로 불협하고 갈등한다면은 결국은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동포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화합해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시리즈로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같이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두 분에게 딱 30초씩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시고 오 회장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 회장님이 그 30초 동안만 하겠습니다. 이게 저 마지막 결론 발언입니다. 저희들 사실 학교 설립 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역대 한인회 이사장님들과 모든 많은 분들 도움을 받았고 그분들의 은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34년간 해온 것처럼 한인회와 협력하여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또 조경 저해동포재단 이사장님이 다음 달에 오시는데 그때 교표들의 단합된 모습을 우리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영로 회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한국학교한테 빚을 갚아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 회장님. 우리 이사장님 말씀은 깊이 다는데 제가 제 겁니까 이게? 한인 동포 겁니다. 그래서 동포 우리 12만 동포가 찬성을 해서 3회권을 준다고 분명히 했으면 주는 건 당연히 아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말 81년도부터 한인회관 또 한국학교 장소를 들면서 원로 회장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에도 정말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정말 화합이라는 게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국학교 관계자 모든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나 저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또 좀 만나서 미팅도 하시고 그래서 좀 오해의 소지를 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이사장은 지금 뭐냐면은 땅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장님 땅이 아니고 우리 재산을 받아야 됩니다. 빚지신 거 다 갚아야죠. 이사장은 회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이게. 이사장은 한인 동포가 아니야. 그러면 나가서 말씀하시죠. 진짜 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불타지 않았다.